자, 일단 브리핑 간단하게 조금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자,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이 일봉상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나스닥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한번 올려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매수로 갈 것 같은지 매도로 갈 것 같은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오히려 5일선에서 한번 진입, 털리면 11선 재진입. 자,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태민님 말씀대로 매도 우이긴 해요, 일봉상.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쪽으로 일단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을 매매하실 때는 이게 나스닥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 S&P 쪽 차트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S&P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P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뭐 S&P는 5일선, 11선보다 오늘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S&P만 봤을 때는 얘들 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좀 매수로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1선 위치가 3860이고 현재 가격이 3816포인트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1선까지는 이제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방 올라갈 수 있고 잘하면 이제 앞전에 고점 3950 매물 때까지도 이번 주 중에는 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일단 5일선, 11선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다우도 한번 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봉 흐름이. 다우 같은 경우에도 5일선, 11선보다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시가 자체가. 자, 그런데 이제 앞전에 이제 흐름을 보니까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나왔네. 그죠? 자, 그러면 이 흐름만 봤을 때는 S&P든 다우든 매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리고 만약 간다면 21선도 지금 앞에 이제 6월 27일보다는 21선이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기 쉬워요. 자, 그러면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땐 빠르면 내일 중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저 61선까지도 보러 갈 수도 있겠죠. 즉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다면 여기 61선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스닥을 다시 봤을 때는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나스닥을 보니까 위에 5일선, 11선, 21선보다 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얘들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해. 그냥 나스닥만 봤을 때는 매도처럼 보여요. 근데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좀 더 유리해 보이죠.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좀 더 유리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때는 앞전의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앞전의 흐름이란 것은 이제 앞에서 저항이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나스닥이 그 뉴욕 증시 올라왔다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을 때 차트를 잘 보세요. 지금 이거 S&P예요. S&P 같은 경우가 21선에서 저항받은 거 보이죠? 깔끔하게. 제가 이때 리딩 했을 때 저번 주였는데 이때 제가 뭐라 했었냐면은 S&P로 봤을 때는 매도가 세다. 그래서 S&P 흐름대로 가면은 밑에 11선 보러 갈 수도 있어요 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우도 마찬가지. 다우도 21선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S&P 다우를 봤을 때는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 당시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다우랑 S&P는 이렇게 저항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21선이었어. 다우랑 S&P는. 근데 나스닥은 여기가 21선인 거예요. 선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S&P 다우보다 좀 더 21선 밑에 있다 보니까 나스닥 차트만 봤을 때는 이때 매수장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페이크. 즉 속임수다. 요거에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에.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S&P랑 다우를 봤냐 헷갈릴 수가 있어서. S&P랑 다우는요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됐죠? 깔끔하게 21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라탔다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스닥 차트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매매하실 때는 S&P라든지 다우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나스닥을 할 때는 S&P 차트라든지 다우 차트도 같이 보자. 왜냐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S&P 다우를 봤을 때는 나스닥은 어떻게? 이때 나스닥도 매도를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금 보면 다우랑 S&P는요 일봉 봤을 때 매수가 좀 더 유리해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유리해요. 근데 앞전에 차트를 봤을 때는 어떤 게 맞았어요? 앞전에 봤을 때는 다우랑 S&P가 21선 저항 제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 포지션을 봤을 때 좀 더 정확성은 다우 S&P가 이번에는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전에 매도도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죠. 다시 한 번 더 다우 차트 보세요. 여기서 저항 나온 거 보이죠? 근데 지금 올라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설명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지금 설명 이해되시는 분 1번, 이해 안 된다 2번. 계세요? 자, 근데 차맹님이 지금 질문 주셨어요. 차맹님께서 반대로 S&P랑 다우를 속이고 나스닥을 또 따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100%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우 S&P대로 이번에는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나스닥 차트대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S&P 다우 차트가 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 나스닥처럼. 근데 그럴 때는 나스닥이 대장주가 돼서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딱 보셨을 때 좀 어때요, 흐름이? 다우랑 S&P 차트가 좀 깔끔하잖아요. 깔끔한 차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좀 매수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 방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5일선, 11선,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전의 고점 12,250 좀 더 가면은 12,5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 큰 흐름을 보실 때는 분봉, 틱봉보다 일봉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봉을 보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그날의 흐름, 시장의 큰 흐름을 조금 이제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고 매매할 정도면 약간 주관장,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그 큰 틀을 갖고 매매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보실 때는 오늘 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도, 오늘 장의 고점 저점 그 레인지를 잡기 위해서도 이제 보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간의 흐름이 매수가 나올 것인지 매도가 나올 것인지. 제가 이제 저저번 주에 여기서 매수장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저번 주에 여기서 매수장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전에 저점을 쌍바닥을 찍었었고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요때 이제 바닥권 했을 때 뉴욕 증시가 봐봐요. 6월 16일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6월 21일 마지막 주 거의 다 가왔을 텐데, 요때 뭐라 했냐면 뉴욕 증시가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지수라든지 CPI라든지 비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쯤 갔을 때는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다. 거의 셋째 주부터였어요. 셋째 주부터.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예상된다. 왜냐면 워낙 저점이었거든요. 워낙 저점. 그죠? 그랬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반등이 나왔어. 그런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S&P 차트, 다우 차트 보면서 이게 이제 반등은 일단 원하는 대로 나왔다. 다만 21선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S&P 다우를 봤을 때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나온다면은 여기 11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 분 1번.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얘기한 거 기억난다 1번. 저번 주에 말한 거 기억나시는 분 1번. 기억 안 나요? 그러면 기억나시죠? 몇 분 계시는데, 지금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나스닥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는 분 1번. 안 난다 2번. 저번 주에 반등. 그때 내가 분명 설명드렸죠. 지표 발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없다. 이미 소화 다 했다, 앞에서. 그래서 반등 나올 것이라 했었죠. 근데 반등 나오고 나서는 제가 뭐라 했었냐면, 일단 여기서 저항 나올 수 있다. 그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는 큰 악재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 주는 반등 주간으로 보여집니다. 월 초과하니까 이제 반등 주간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금요일날 이제 비농 지표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비농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농 전까지는 일단 반등 좀 나오고 비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비농업자 부문. 그러니까 비농 지표가 뭐냐면 이제 비농업자 고용자 수 지표인데 고용 지표예요. 고용 지표인데 비농업, 농업이 아닌 산업군의 고용자 수 지표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산업군이라고 해요. 농업 빼고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용 지표가 만약에 잘 나왔어. 이번에 고용률이 높아졌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고용 시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비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지금 지표가 없어요. 이번 주 딱히. 짜질구리한 것도 있긴 한데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아마 금리 인상 예정이 되어 있겠죠. 이번 달에도 아마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0.25%냐. 그러니까 예상했던 정도의 금리 인상이지. 또는 막상 금리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2배, 3배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악재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너무 급한 금리 인상은 사실은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악재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장이 좀 나오지 않겠나 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거예요. 이제 매수는 알겠는데 그럼 어디서 들어갈 것이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다 솔직히 말해서 다우 S&P 그냥 따라 붙으면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해요. 앞전에 일봉을 봤을 때는 11,400의 지지선이 좀 있거든요. 11,400도 있고 또는 이제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울트라 차트를 봐야 돼요. 울트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흰색 선 보이죠? 이게 이제 장기선이에요. 장기 추세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위에 선이 있는데 단기 추세선이 있고요. 중기 추세선이 있고요. 장기 추세선이 있는데 장기 추세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흰색으로 조금 굵게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장기 추세선보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위에 있을 경우에는 매수 추세,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장기 추세선보다 시장의 흐름이 밑에서 움직일 때는 매도 추세로 일단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지금 5분봉 차트에서는 11,500 부근에 일단 장기선이 있기 때문에 11,500쯤 오면은 매수 한번 해볼만 하고 디마크 라인이 장기선 위치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손절한 11,475라든지 잡아놓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밀리면 그 다음은 11,400 매물대를 볼만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로 매물대를 좀 써야 돼요. 가로 매물대를 쓰는 이유가 추세선이 없을 때는 매물대를 활용해야 돼요. 매물대라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던 그런 흔적들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이 매물대들, 앞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그 흐름이 나왔던 매물대가 보니까 11,400이네. 자, 1차적으로는 일단 11,500에서 대응을 하는데 여기가 밀릴 경우에는 플랜 1, 플랜 2는 11,400에서 대응한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도움된다 1번, 별로다 2번. 잠깐 좀 볼게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도움된다 1번, 별로다 2번.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같은 설명은 잘 안 해드리거든요. 평소에 리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이 장이 좀 조용하게 움직일 때는 이런 시간 좀 갖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거 말씀드린 거는 영상 제가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한번 유튜브라든지 한번 그냥 이건 한번 올려드릴게요. 우리 홈페이지 방송국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나스닥은 쉽게 보면은 이제 매물대를 잡을 때 저는 이렇게 적어놓고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1,500의 지지선 있고 11,400 지지선 있고 11,300 이렇게 매물대 보면 돼요. 왜냐면 지금 악재 터질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11,500이나 400쯤부터 잡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거기쯤 왔을 때부터는 약간 스윙 개념. 스윙이 뭐냐면 이제 며칠 들고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버나잇이라고도 하죠. 며칠 들고 간다. 오버나잇. 오늘을 이제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나잇 전략으로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2,000포인트 정도는 이제 아무리 못해 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12,200 좀 더 위에는 12,500인데 12,500까지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전에 이제 이 고점 6월 27일 고점이 12,260이 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보시더라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요. 일단 팔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저기 가면은 일단 좀 팔고 다시 대응하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